자네 눈에는 뭐가 보이나, 영실이?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빨맨입니다. 필연적으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 올 여름에 개봉했었던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했었던 나란말싸미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세종대를 다룬 거니까요. 근데 나란말싸미가 한글 창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면, 이 영화는 한글 창제보다는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장영실과 같이 세종대왕이 전념했었던 과학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영화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볼만한 게, 특히 뭐 이 영화를 봐야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물시계, 자경루죠. 거기서 이제 자경루의 어원이랄지 이런 것도, 그 유래,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생기게 됐냐, 그 이야기들도 자세히 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혼천이, 측정 기구죠. 그리고 거대한 각도기, 이게 여기서는 좀 중요한 걸로 나오는데, 간이 같은 거, 이런 장영실과 세종대왕의 발명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란말싸미보다는 분명 영화적 재미는 있었다. 특히 초반부에 장영실이 노비의 신분에서 점차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세종과 만나고, 그 인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코믹하고, 특히 최민식 배우 이 같은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면천해가지고 이제 관직에 올랐을 때 이렇게 막 우는 장면이랄지, 이런 걸 보면 사실 다른 배우들도 다 우는 연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최민식 배우는 왜 올드보이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호소력이 있어요. 자, 명품 연기, 진짜 이 호소력이 있는 연기라는 게, 그래서 사실 씬이 그렇게 슬프지 않은데도 사람을 찡하게 하는, 아주 이게 감동시키고 같이 이렇게 감동을 동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배우입니다. 근데 별신이 아닌데도요. 영화상에서는 극중 주인공인 장영실이 이제 출세하게 되는 과정이니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최민식 배우의 또 그런 호소력 짙은 연기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 역할을 맡았던 한석규 배우님, 한석규 선배님. 보통 이 영화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아마 관객들이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나란말싸미 이전에 뿌리 깊은 나무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했잖아요. 세종의 좀 다른 모습이었죠. 좀 거친 말도 쓰고, 이런 연기 자체를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해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랑 비슷해요.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왔던 그때 세종과 연장선상에 있는 캐릭터고, 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왕이 신하들한테 세종대왕이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했던 관객들은 충분히 그걸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라인업들이, 캐스팅들이 상당히 여기도 화려합니다. 조말생으로는 허준호 배우가 나오고요. 임원희, 윤재문, 이런 사람들은 지금 조연을 뛰어넘어서 주연을 맡아도 거의 지금은 주연을 맡고 있는 배우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거의 조단역 정도? 비중이 있는 조연이 아니고, 그럴 정도로 이 영화에서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광육 배우도 나오고요. 그래서 신구, 영의정에서는 오랜만에 우리 개맛을 알아 신구 선생님이 나오죠. 그 정도로 굉장히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님이 허진호 감독님입니다. 허진호 감독님이면 8월의 크리스마스, 무려 이분도 천재과이신데 데뷔작이 8월의 크리스마스였어요. 이건 8월 크리스마스는 일본에서도 300만 이상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한국 로맨스 영화, 멜로 영화의 정점을 찍은 영화거든요. 사실 그 흥행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건축학개론이 나오기 이전에는 거의 최고의 영화로 나왔었죠. 그리고 저도 인정하는 게 그 정도. 멜로 로맨스 영화의 원투를 앞다투는 영화로 데뷔를 하셨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봄날은 간다.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또 최고의 영화를 봄날은 간다로 뽑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영애의 리지 시절, 이영애의 최절정기의 그 연기를 볼 수 있었고, 저도 이 봄날에 간다는 진짜 넘버 3 안에 드는 멜로 영화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지금 2016년도부터 해서 덕혜옹주로 사극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덕혜옹주 16년에 나오고 올해 또 천문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좀 뭐 호우 시절이랄지 외국에서 좀 찍었던 영화들, 그 중국 자본으로 찍었던 영화들이 조금 장사가 좀 잘 안 되면서 그것 때문에 돌리셨나.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예, 사극에 좀 전념하고 계시고요. 그런 와중에 이게 160억 원 가까이 되는 대작 천문의 영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 이 영화에서 초반부는 정말 재밌습니다. 요즘 한 최근 몇 년 내에 나온 사극 영화 중에 이 정도 완성도로 보여주는 가 있을 정도로 드라마 파트의 감정이입도 잘 되고 또 특히 그 코미디적인 부분 장영 씨 아직 이렇게 완전 출세하기 이전에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서 나올 때 막 아기자기하게 하는 그 코미디들, 그다음에 뭔가 막 혼천이 자경루 만들 때 이런 기술들을 이거 보여주는 게 굉장히 설득적이고 또 나름 스피드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후반부가 돼서 저는 후반부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할 건 이 감독님이 이 멜로 로맨스 영화 전문 감독이세요. 그래서 덕혜옹주도 사실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뭐 한국 멜로의 장인이시잖아요. 아니, 이 영화 자체가 사극 영화인데도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로맨스 영화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장영실과 그 세종의 뭐 실제 그렇다는 내용이 전혀 뭐 언급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우리가 볼 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건 아닌데 뭐냐면 이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 간에 이제 뭐 밀당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은 그게 이제 충성심이죠. 장영실은 이제 순수한 충성심으로 이 자기의 모든 뭐 열정과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이 세종을 위해서 자기 이제 희생해서라도 이렇게 충성을 하는 건데 그 충성을 하는 그걸 보여주는 구성 자체가 이 감독님 기반이 그 로맨스 멜로 영화 장르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뒷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뭐 둘간에 거의 밀당 같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네가 뭐 나를 위해서 살아라 가라 뭐 이러는데 막 저 다시 옵니다. 그래서 막 뭐 나중에 이제 뭐 보따리까지 줘가지고 보내는데 뭐 나중에 뭐 다시 또 감옥으로 뭐 들어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길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멜로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남녀간의 사랑이고 주인공 뭐 비주얼도 있고 그런 간지 뭐 이런 부분에서 밀어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드라마가 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물론 뭐 진짜 예전에는 조선 시대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제 현대인의 입장에서 그 충성심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게 길게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같이 막 둘이 막 별 보고 막 이러면서 이런 장면이 막 몇 장면 나오거든요. 데이트도 아닌데 그러는 게 이게 과연 딱히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극 고증이 이제 감독님이 이 영화를 어떻게 됐든 이 장영실이란 사람을 이제 주인공으로 만들면서 주체로서 이렇게 키워 나가다 보니까 왜냐면 장영실이란 사람이 이게 사실은 언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이제 광 감독님이 이렇게 이제 상상력으로 채워가지고 이 영화를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증 부분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좀 틀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 이 영화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거 시사회를 보고 와서 이 영화가 지금 완성작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봉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아직 개봉 안 했습니다. 이 영화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개봉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그 후반부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영화 좀 브로맨스 부분, 세종과 장영실의 그 브로맨스 부분을 조금 더 좀 편집을 해서 한 20-30분 정도 편집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면 저는 이 영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영화는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개봉을 하고요. 개봉 전까지 저는 이 영화에서 그 후반부 그 브로맨스 부분에 그 부분에 좀 늘어지는 부분을 약간 좀 편집을 해주시면 그래서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빼주신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보시게 될 영화가 그런 좀 아주 이렇게 완결된 형태로 짜임새 있게 나온다고 하면
이 영화를 별 4개 빼어날 수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평범한 사극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빨맨이었습니다.